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책은 유명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입니다. 이 책은 워낙에 유명한 책이 돼버려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읽지 않으신 분들도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제 실제로 이 책을 쓰기 전에도 부자였고, 이 책을 쓰고 나서는 책 때문에도 더 많은 부자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은 로버트 키요사키에 대한 기사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얘 책 장사해서 돈 벌었다는데 이거 내용도 좀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근데 실제 읽어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에 대한 키요사키가 파산했다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건 파산은 맞는데 로버트 키요사키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를 일부러 키요사키가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벌금이나 세금을 조금 적게 내기 위해서 일부러 파산을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가 나간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되게 좋다라는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이고, 이 책은 실제로 부동산으로 제일 유명한 채널이죠. 그래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정태익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추천하시는 책으로, 실제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이게 베스트셀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기념판도 나왔죠. 몇 주년 해서 기념판이 나왔는데, 이 책은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 되게 좀 오래된 책이에요. 좀 낡았죠, 많이. 이렇게 좀 오래된 느낌도 좀 나고 해서 이 책을 갖고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키요사키가 쓴 이게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1권, 2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1권, 2권, 투자 마인드, 그 다음에 자녀교육법, 젊어서는 대학에 이렇게 해서 5권 시리즈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을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1권이 제일 핵심이고, 1권, 2권만 읽으셔도 얼추 이제 키요사키의 이론은 다 파악이 되신다고, 골자는 파악이 된다고 보시고, 투자 가이드도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건 좀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좋고, 안 읽으셔도 굳이 상관없는 정도의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건 역시나 1권 그리고 2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1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로버트 키요사키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네, 하와이에서 태어난 로버트 키요사키는 아버지가 하와이주의 교육감으로 재직한 교육가 집안에서 자랐다. 집안이 좋죠. 교육감. 제록스사의 영업사원을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나오는 이 책이 정말 잘 팔리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의 프레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빠를 비교하면서 잘 서술한, 그냥 재테크를 그냥 얘기했으면 심심한 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오면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록스사의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키요사키는 여러 가지 부자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부동산을 통해서도 많이 벌고, 최근에는 이제 캐시플로우라는 게임을 고안해서 돈의 원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책을 써서 돈을 벌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로버트 키요사키 혼자 쓴 건 아니고, 샤론 레어트라는 공인회계사와 같이 이제 공동 저작인데, 대부분은 이제 키요사키의 얘기이고, 샤론 레어트가 조금씩 첨언을 하는 수준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목차를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1부에서는 이제 부자들이 가는 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실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2부로 들어와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부자 아빠 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커오면서 실제 부자 아빠의 아들이 또 있어요. 자기 친구죠.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부자 아빠와 또 자신의 아버지인 가난한 아빠 사이에서 배운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고, 3부에 이르러서는 2부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보충식으로 아직도 더 얘기 못했던 것들을 이제 꺼내놓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파악하셔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러니까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가 되기 위한 개념이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골자가 80% 이상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과연 키요사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파악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권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영감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몸을 젖히며 소리내어 웃었다. 마침내 웃음을 멈추고 그분이 얘기했다. 너의 관점을 바꿔야만 한다. 이제는 나를 탓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너는 나를 바꿔야만 한다. 그러나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더 현명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변하기를 원하면서 자신은 변화를 하지 않는다. 이 점을 명심해라.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쉽다. 그렇죠? 많은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걸 바꾸고 싶은데 야, 너 왜 변하지 않아? 야, 네가 잘못했어.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다르게 행동해야 돼. 너가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라고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무슨 차에 보면 어떤 그런 포스터 같이 그 캐치프레이즈가 붙어 있던 게 내 탓이요 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탓이요 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기가 되게 어렵죠. 항상 남 탓을 하고 싶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네가 문제인 것 같고 하는 그런 그 남 탓으로 인한 변명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되고 남한테 이제 그 피해의식이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는 게 정말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빨리 캐치칠수록 부자가로 가는 길에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감명받았던 부분인데 제가 형광펜 친 부분만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시죠. 그들은 더 많은 보수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봉급 인상을 기다린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다 그렇죠. 대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일부는 부업을 하면서 투잡 뛰고 막 하죠. 더 열심히 일하지만 역시 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해결이 되진 않죠. 인생이 확 바뀌진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머리를 써야 한다. 머리를 써야 한다.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되게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배워서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 단계에서 여기도 보실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빚으로 이어지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억지로 계속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 계속 나가는 것도 갑자기 일을 때려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스티브 잡스의 1대1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울을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었대요. 오늘 내가 할 일이 과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나라는 걸 되물으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는 바로 그만두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대안이 있지 않고서 스티브 잡스가 저렇게 확 때려치고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이 책이 말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는 좀 공감이 사실 되긴 하지만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다고 생각됐을 때 이걸 때려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해서 때려쳐야 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도 이쪽도 보실게요.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그렇죠? 항상 월말마다 찾아오는 카드값, 청구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만들죠. 월급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월급을 받은 후에는 욕심 혹은 욕망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멋진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죠? 월급날이 되면 어떤가요? 일단 충전된 총알로 인해서 내가 가방도 살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사고 싶었던 핸드폰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신발도 살 수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행도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막 써버리죠. 쓰다가 그 다음 달 월 중순쯤만 되면 뭐야 돈이 벌써 없어졌잖아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역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나타난다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월말에 월급을 받고 다시 청구서가 날라온 걸 처리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청구서를 처리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청구서 처리하고 하는 식의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쥐경주라고 얘기합니다. 쥐가 계속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즉 두려움과 욕망이 아주 위험한 함정으로 우리를 몰 수도 있기 때문이지. 그렇죠? 두려움과 욕망은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고 가만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게 만들어서 결국엔 물이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확 죽어버리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깨꼬닥 하는 거죠. 평생 두려움 속에 살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지 않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이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을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내가 죽기 전까지 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고 묻는다면 아닌 경우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정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단계에서 이쪽도 보실게요. 이렇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최상의 방책인가? 이 질문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사람도 나한테 10원 한 입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의 문제, 금전적인 자본주의를 살면서 내 생활을 해결하고 내 자식들과 내 와이프와 내 가족이 행복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행동이 됐든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쥐경주를 하듯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청구서를 처리하고 일을 하고 청구서를 처리하고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더 이상 그 쥐경주 쳇바퀴를 돌기 힘든 나이가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고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책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에 대해서 부자 아빠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부자가 되려면 자산을 사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우리가 회계의 원리에서 이제 회계 그 자산을 의미하는 그런 자산이라기보다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모든 것을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거는 요 간단한 네모칸들만 이용해서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현금 흐름의 패턴이나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되고 부채가 늘어나고 하는 돈의 패턴 흐름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바는 이게 완전 확실한 핵심입니다. 자산을 사라 이야기예요. 자산이라고 말하는 건 돈이 나오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자산을 살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 이 자산을 통해서 수입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만 알면 된다. 보시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면서 살면 된다 이야기예요. 네가 살아오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산을 사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는 어떤 것이다.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자산은 나한테 돈을 주는 거고 부채는 내 돈을 뺏어가는 것이다 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고 나한테 돈을 주는 것만 너 사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어떤 채권이 됐든 그걸 사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현금흐름 패턴이 나와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한 현금 패턴은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돈을 벌면 바로 지출로 다 나가버리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여기 보면 또 중산층이 나와 있는데 중산층의 현금흐름 패턴은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벌고 나면 일단 부채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처리하고 남은 돈이 이제 나의 그런 소비를 위한 돈이 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현금 흐름 패턴을 갖는다는 거죠. 자산을 통해서 수입이 나오고 이 수입 중에 일부가 지출을 통해서 처리되는데 그건 좀 미미해서 표현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자산을 통해 계속해서 수입으로 이어지는 또 이거 수입을 통해 또 자산을 사고 이게 반복되는 흐름이 이제 부자의 현금 흐름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요사키가 말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비결로 나오는 게 자기 사업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 사업을 하기 힘든 이유는 직장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남의 돈을 그러니까 고용주의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쥐경주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기 힘들어지는 것인데 일단 나의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크게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만드는데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산이 자기 사업을 하는 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에 포함이 되고 기요사키가 말하는 자산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 이 자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통해서 수입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세금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또 돈을 융통하는 여러 가지 현금에 있어서 유리한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활용해라라는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 야, 너 자기 사업을 좀 해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부자가 되려면 네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임대 사업이 됐든 뭐 물건을 파는 게 됐든 요식업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사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른들은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낮추고 부지런히 튼튼한 자산 기반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자산을 취득해야 될까라는 걸 디테일하게 얘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내가 거기서 일해야만 된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그건 직업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 첫 번째로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주식 그리고 세 번째 채권 뮤추얼 펀드 이것도 주식과 채권에 해당하는 비슷한 성격이 되겠죠.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실제로 기요사키는 부동산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어음이나 차용증, 지적재산권에서 나오는 로열티 이런 기요사키가 썼던 이런 책 같은 게 되겠죠. 그 밖에 가치가 있거나 수입을 창출하거나 즉시 시장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수입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이 있는 것이면 자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 8가지 것들을 사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죠. 네, 요 부분은 좀 심리적이고 약간은 그 자기개발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런 내용도 나와요. 한번 보실게요.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신이 준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자기의심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기 확신의 부족 때문에 우리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읽고 떠들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랄프 월도 에머슨의 그 자기 신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에 좀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기요사키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요사키는 매일매일 기요사키의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현금 흐름 제공하고 때때로 가치 상승을 선물로 주고 있다. 그 부동산으로 돈을 제법 벌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주식은 빠른 성장을 위해 사용한다. 주식도 하긴 하는데 부동산을 이제 주로 하게 되고 주식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좀 활용하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선 기요사키가 부동산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안정적이고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기반은 부동산이다. 라고 나와 있죠. 부동산을 튼튼한 기반으로 갖고 있으면 좀 더 과감하게 투기적인 주식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투기적으로 그러니까 확 오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큰 주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비빌 언덕을 만들 수 있게 부동산을 좀 해놔야 된다는 얘기로 부동산을 첫 번째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네, 여기다 한번 보실게요. 부자 아버지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어려울 거야. 라는 말을 금지시켰대요. 하지만 나는 우리 집에서 늘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부자 아빠는 그 말을 절대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얘기를 가르침을 주셨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부자 아버지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라는 말은 머리를 닫아버린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하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책을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이런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내가 과연 세상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가 과연 뭘까?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그런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그걸 전파해서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과연 나는 책을 좋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책에 대한 그런 좋은 것들을 전파하면 좀 더 좋은 영향을 세상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한 의도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 그걸 꾸준히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이제 그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보자. 좀 어설프고 편집 실력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 생각인 것 같아요. 머리를 닫지 않고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월세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머리를 열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상을 하고 그래 안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좀 해볼 수 있을까? 좀 이걸 해보고 싶다. 정말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어둬야 돼요. 마음을 열어두고 머리를 열어두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다 완벽히 못해도 돼. 내가 못해도 되는데 10%만이라도 5%만이라도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계에서 한번 이쪽도 보실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가 더 강한 마음과 역동적 정신을 만든다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책을 읽는 것 자체도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이 책을 끝낼 수 있다. 이 책을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더 많은 영향을 나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긴 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서 이제 기요사키가 써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부자가 되기 위해 아직도 더 필요한 몇몇 요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지 않고 더 이상 나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다면 중단하라는 것이죠. 중단하고 다른 걸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다른 걸 해야지 다른 아웃풋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실제로 해오던 것들을 관성에 의해서 놓기가 힘들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라. 그렇죠? 항상 새로운 것들이 널려 있고 변화의 지점은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항상 찾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 행동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한 사람을 통해 조언을 받고 도움을 구해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강의를 듣고 테이프를 사라.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해보고 성공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영향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많은 제안을 하라. 이 얘기는 실제로 많은 것들을 트라이하고 시도해보고 제안을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기요사키에 대한 선입견, 예를 들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이 좀 되게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 책팔이 하기 위해서 기요사키가 쓴 내용들이라 부자가 되는 거랑은 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고 많은 실제로 이제 선입견을 가진 많은 책들이 있죠. 이 책 그냥 말만 무성하지 좀 실속은 없는 책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도는 책들도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런 선입견을 배제하시고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가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이 7권만이라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7권만이라도 좀 읽고서 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나의 재테크 생활 혹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잡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읽고 떠들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봐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